뭐라고요?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한국팀으로 배정해달라고 난리라고요? 여기 파리올림픽을 찾은 미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직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올림픽 업무를 하게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파리를 찾았다가 매일매일 충격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이 직원은 잠시 후 파리올림픽의 자원봉사자들이 모두 한국팀만 찾는 것을 보고 입이 떡 벌어지고야 말았는데요. 미국의 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람들도 놀란 파리올림픽 속 한국, 대체 무슨 일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애슐리 톰슨이라고 합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에 갓 입사한 신입 직원으로 올림픽 업무는 처음 담당해봐요. 이번에 처음으로 파리올림픽을 참관하러 왔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설렜어요. 제 인생 첫 올림픽 현장이니까요. 폐막식에서 미국 올림픽 소개를 해야 하니 그 업무와 함께 제가 올림픽 일이 처음이니 올림픽 운영에 대해서도 배우고 또 참고할 겸 파리올림픽을 방문했는데요. 처음 파리에 도착했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1도 1인데 낭만의 도시 파리잖아요. 에펠탑을 보면서 와 정말 파리에 왔구나 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처음에는 파리올림픽이 동물복지와 환경보호를 내세워서 꽤 기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좋은 가치를 내세웠다는 건 꽤나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설렘도 잠시, 현실은 제 기대와는 너무 달랐습니다. 배울 점이 많긴 많아요. 안 좋은 쪽으로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해놓은 게 없더라고요. 특히 저는 파리가 이 정도로 치안이 안 좋은지 생각도 못했어요. 파리올림픽 개막 전에 미국 조직위 내에서도 파리 치안 괜찮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설마 그 정도겠어? 선진국이잖아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상상 이상이더라고요. 길거리 소매치기야 유럽 국가들은 흔하니까 그렇다 치는데 선수촌 내부에서도 이렇게 치안 유지가 안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어떻게 올림픽에서 선수들의 안전마저 위협을 받을까요? 아르헨티나 축구팀의 7,500만원어치 귀중품 도난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어요. 일본 럭비 선수들, 호주 하키 코치, 아르헨티나 축구 스타 티아고 알마다이, 고가의 시계와 반지 도난에 그냥 파리 길거리에 나가서 관광을 하던 선수들도 온갖 도난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파리 치안이 불안하다고 다른 나라 경찰들까지 다 불러왔는데도 이 모양이면 대체 평소엔 어땠던 건지 상상도 가지 않네요. 지금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는 이유가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2024년 개최를 고집하고 2028년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LA가 2028년으로 선택을 한 건데요. 무슨 자신감으로 이랬는지 모르겠네요. 저희는 원래 2024년을 예상하다가 4년이 미뤄지면서 인프라 개발 계획에도 좀 피해를 입었거든요. 마크롱 대통령이 자기네들이 곧 죽어도 2024년에 해야 한다고 자신감 있게 밀어붙여서 저희는 준비가 진짜 잘 되었나 보다 하고 양보한 건데 대체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미국 올림픽위원회 관계자로부터 전해 들은 바로는 우리 선수들이 정말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엄청난 민원을 넣고 있대요. 근데 제가 관광객 입장으로 돌아다녀봐도 무섭긴 무서워요. 길가에 세워둔 차 유리를 대놓고 부수고 물건을 훔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어떻게 마음 놓고 돌아다니겠어요? 게다가 이런 상황에 대처하려는 프랑스 정부의 모습도 충격적입니다. 지금 파리는요, 낭만의 도시 파리가 아니라 지금은 마치 전쟁 중인 도시 같아 보이거든요. 지린내 나는 거리 곳곳에 바리케이트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과 군인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분위기가 너무 삼엄해요. 심지어 취재진들도 QR코드가 있는 출입증이 있어야 파리 시내를 다닐 수 있으니까요. 이런 모습을 보면 과연 이게 올림픽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인의 축제여야 할 올림픽이 도둑들의 축제이자 군사작전처럼 변해버린 것 같아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기도 하고 미국은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프랑스는 무슨 생각으로 올림픽을 유치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네요. 에펠탑 아래에서 로맨틱한 시간을 보내길 기대했던 관광객들이 대신 삼엄한 경비를 마주하게 됐으니 파리의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가 된 건지 상상도 가지 않아요. 이건 정말 국가적인 손해가 어마어마한 상황이라 돈은 돈대로 쓰고 나라 이미지는 나락으로 보내고 삽질을 정말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LA 올림픽 준비에 대한 책임감이 더 커져요.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 하니까요. 안전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올림픽의 축제 분위기를 망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진짜 웃긴 게 생각났네요. 정말 황당한 일이 있었는데요. 파리올림픽에 VIP 만찬에서 푸아그라를 제공했거든요. 동물 복지를 내세우면서 동물 학대 논란이 있는 음식을 내놓다니 이건 완전 모순 아닌가요? 용기를 내서 물어봤죠. 푸아그라를 제공하는 것이 올림픽의 가치와 맞나요?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 황당했어요.
괜찮다, 이건 우리의 자랑스러운 명품 음식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쿵하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올림픽이라 자기들끼리도 내부에서 손발이 안 맞나 싶었습니다. 잘 알려진 선수촌 식사 문제는 어찌 보면 이미 예견됐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점심, 저녁 식사를 싸워야 한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프랑스가 그렇게 자랑하던 미슐랭 셰프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실제 선수들의 증언을 들어보니 상황이 더 심각하더라고요. 한 선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먹는 건 제대로 된 프랑스 요리가 아니에요. 선수촌 밖에서 먹는 음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기껏해봤자 계란, 햄, 치즈 정도예요. 또 다른 선수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수촌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선수들을 위해 좀 더 건강한 편이에요. 하지만 식당 음식이 그다지 좋지 않아요. 프랑스 음식이 원래는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먹는 건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고 있죠. 특히 단백질 부족 문제가 심각해요. 미국 육상팀 선수와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에는 절로 머리가 띵했습니다. 음식 퀄리티를 떠나 양이 부족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특히 단백질이 너무 부족했죠. 저희 같은 육상 선수들은 칼로리를 많이 소모하니 많은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음식이 순식간에 동이 나버렸어요. 훈련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먹을 게 거의 없었죠. 진짜 너무 배고파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밖에 나가서 밥을 다시 사 먹었습니다. 충격적인 선수들의 증언 속에서 그나마 긍정적인 건 피자와 햄버거였습니다. 한 선수는 피자와 햄버거는 맛있었어요. 치즈도 좋았고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올림픽 선수들에게 패스트푸드만 먹으라고 할 순 없잖아요. 급기야 몇몇 선수들은 다 같이 조를 짜서 장을 봐오고 선수촌 내에서 직접 음식을 만들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충격을 넘어 경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도쿄보다 더 최악인 것 같은데 더 어이가 없는 건 프랑스 측의 태도예요. 우리가 좋은 가치를 내세웠는데 왜 투덜거리는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불만을 표현하는 선수들을 비난하더라고요. 그게 할 말인가요? 저는 그 순간 이게 정말 올림픽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영국팀은 결국 급하게 요리사를 파견했대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건 정말 올림픽 정신에 어긋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선수단의 도시락이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놀라웠죠. 알고 보니 한국대한체육회에서는 이런 상황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 준비성에 정말 감탄했어요. 대한체육회의 급식지원팀이 파리에서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 매일 150개의 도시락을 선수들 숙소로 배달하고 있다는데 심지어 700개의 친환경 도시락 식판을 2달 전에 미리 공수해왔다니 어떻게 파리올림픽이 이렇게 파행이 될 걸 예상하고 미리 대비했는지 저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게다가 도시락 퀄리티도 정말 대단하던데요. 한식이 영양가가 좋고 깔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다른 나라 선수들이 돈을 주고서라도 한국 도시락을 사 먹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정말 대단하구나 싶었죠.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쿄 때에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제대로 올림픽 준비를 했다면 이렇게 따로 요리사를 파견할 일이 없어야 베스트잖아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저는 프랑스 측이 미안해하고 지금이라도 대책을 강구하려고 노력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측의 태도는 가관이었어요. 혹시나 기분 나빠할까봐 조심스레 물어본 제가 바보였어요. 환경보호라는 가치 아래 기획된 일들인데 사람들은 본질을 보지 못하고 비난만 한다 라며 오히려 불만을 표현하는 선수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던데요. 이런 태도이니 선수단 숙소와 이동 문제도 문제가 불거진 지 언제인데 해결을 못하고 있죠. 선수들이 버스 안에서 실신해서 병원에 실려갈 정도인데 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있을까 했는데 이런 태도와 생각으로 올림픽을 기획했다면 문제가 이만큼인 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을 정도입니다. 제가 조사하기론 도쿄올림픽도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고 하던데 요즘 올림픽들이 하나같이 크고 작은 난리가 나는 걸 보면서 과연 미국에서 올림픽을 치르는 게 맞는 걸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이게 과연 나라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며칠 전 미국 올림픽위원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선배들과 함께 현장에서 지켜본 파리올림픽의 문제점을 다 같이 공유하고 미국 올림픽을 어떻게 끌고 나갈지 무엇을 준비할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모두들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파리에 온 게 돈도 아깝고 시간도 아깝다고 느껴졌으니까요. 가뜩이나 미국 올림픽도 예산 때문에 골머리인데 좋은 아이디어는 하나도 못 얻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한 선배가 이런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배울 만한 올림픽이 있긴 해. 바로 평창 올림픽이야. 동계이긴 하지만 사실 운영 면에서 하계와 동계를 모두 합쳐서 요 근래 이만한 올림픽은 따로 없었지.
우리 한국을 가는 게 낫겠는데? 그 말에 모두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특히 바흐 IOC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 한 말을 들었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음식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었다니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저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죠. 평창이요? 그렇게 대단했나요? 선배들은 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어요. 애슐리, 너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해 모르니? 그렇게 해서 저는 처음으로 평창 올림픽에 대해 듣게 되었어요. 제가 하계올림픽들만 체크해서 평창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게 한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속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정말 멋진 올림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어요. 평창 올림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었답니다. 평창 올림픽에 대해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놀라웠는데요. 특히 선수촌 운영 방식이 인상 깊었죠. 우리 미국 농구팀이 호텔을 통째로 빌리는 일같은 선수촌 이탈 사태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완벽한 운영이었어요. 지금 미국 팀이 800개 객실을 가진 파리의 특급 호텔을 전체 임대한 거 아시죠? 비용이 무려 1,5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208억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선수들뿐만 아니라 가족, 지원 스태프, 미국 농구협회 임직원들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요. 물론 그들은 돈을 워낙 많이 벌어서 농구 선수들에게는 큰 돈이 아니긴 할 겁니다. 그리고 NBA 선수들이 출전한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부터 미국 농구팀은 자체적으로 올림픽을 준비해오기도 했고요. 선수촌 밖에 있는 특급 호텔이나 호화 유람선을 숙소로 활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선수들이 늘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특히 국력이 높지 않아 힘든 국가의 사람들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의 박탈감은 어쩌나요? 식사도 숙소도 에어컨 문제도 모두 이렇게 나라마다 차등이 생기는 것 자체가 제일 최악이라고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평창은 달랐어요. 모든 선수가 같은 선수촌에서 지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선수촌이 정말 대단했더군요.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서는 420여 가지의 다양한 메뉴를 제공했다고 하는데 아침, 점심, 저녁은 물론 야식까지 챙겨줬다니. 이건 5성급 호텔도 이렇게는 못해줄 거예요. 한우 스테이크 각국의 전통 음식, 심지어 할랄 푸드까지 준비했다니 정말 세심하지 않나요? 이러니까 컴플레인이 단 한 건도 없죠. 게다가 선수들의 편의를 위해 마사지 센터, 네일 서비스, 미용실도 무료로 운영하고 심지어 당구장이나 게임존 같은 여가 시설도 있어서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부분까지 완벽하게 충족시켜준 최고의 올림픽이라고 생각됐습니다. 이렇게 좋은 경험을 하고 가면 평생 한국의 좋은 기억을 가져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들의 가족들, 그리고 그 중계를 본 사람들까지 전부 한국을 좋게 기억하겠죠. 당장 이 이야기를 들려준 선배만 해도 평창 올림픽 이후로 정말 여러 번 한국에 놀러 갔대요. 너무나 환상적이어서 한국의 다른 도시들이 궁금해져 가족들과 여러 번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정말 많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수들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는 모습, 음식부터 시설까지 모든 면에서 최선을 다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올림픽 정신 아닐까요? 그리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스포츠 행사가 아니라 전 세계가 하나 되는 축제잖아요. 그 축제를 더 의미 있게 만들려면 우리도 한국처럼 세심하게 준비하고 배려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파리에서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선수촌 문제에 대해 논의하다 보니 평창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워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파리에선 에어컨 없는 숙소와 찜통버스로 선수들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평창은 영하 30도 날씨에도 선수들이 반바지 차림으로 지낼 수 있는 온돌방을 제공했고 심지어 이동할 때는 와이파이까지 갖춘 최신식 버스를 운행했으니까요. 저희는 여기서 교훈을 얻어 LA 날씨를 고려해서 최고의 온도 조절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평창처럼 선수들의 이동 중 편의도 신경 써야겠죠. LA 교통이 워낙 복잡하니까 우리도 와이파이 버스에 실시간 교통정보 시스템까지 갖추면 어떨까 하는 의견이 나왔죠. 또 식당도 최대한 한국을 벤치마킹하기로 했습니다. 평창처럼 24시간 운영되는 식당에서 420가지나 되는 메뉴까지는 어려워도 LA의 다양한 문화를 반영해서 세계 각국의 음식을 제공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또 평창처럼 채식주의자, 비건, 할랄 음식까지 다 준비해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논의하다가 놀란 게 생각보다 비용이나 인력이 엄청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예산 한계가 있으니 고민에 빠졌는데 평창 예산 이야기를 보고 정말 놀랐어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했을까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평창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대회를 치렀다고 하는데 평창 올림픽 담당자들을 그대로 모셔와서 미국 올림픽을 치르는 것이 어떻냐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찾아보니 민간 기업들의 후원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던데 삼성, 현대차 같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첨단 기술도 선보이고 비용도 절감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한국을 따라 실리콘밸리 기업들이나 LA의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협력하면 어떨까 했죠. 기술력도 활용하고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논의가 이쯤 진행되니 더 이상 파리올림픽에 대해서는 더 볼 것도 확인할 것도 없으니 한국 대표팀의 운영 방식을 배우자며 저희는 한국 선수들 전용 식당을 견학하러 갔습니다. 처음엔 한국 선수들만을 위한 공간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 완전 다른 광경이 펼쳐지고 있더라고요. 진천 선수촌 식당을 그대로 옮겼다고 들었는데 정말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 한국 선수들뿐만 아니라 외국 선수들, 자원봉사자들, 심지어 관리 스태프들까지 모두 와서 먹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 한국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으면 다 이용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래서 지금 파리올림픽 조직위원회 쪽으로 엄청난 항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항의가 아니라 자원봉사자들 사이에서 담당을 한국으로 바꿔달라는 항의가 빗발친 건데요. 자원봉사자 식당은 선수촌 식당보다 훨씬 안 좋은데 한국 담당만 나날이 얼굴에 윤기가 나서 소문이 돌았나 봐요. 한국팀 배정을 받으면 식사도 좋고 배려도 잘해준다고요. 물론 선수들도 가만히 있던 건 아니에요. 어떤 외국 선수들은 돈을 내고서라도 먹을 수 없냐고 문의했다니까요. 그 유명한 한국 도시락도 직접 목격했어요. 한국은 정말 사소한 것 하나도 엄청나게 꼼꼼하고 정성스럽더라고요. 거기에 넉넉한 인심까지 갖추고 있어서 정말 놀랐어요. 이건 우리 미국 사람들이 진짜 배워야 할 점 아닐까요? 파리에 와서 한국만 보고 있으니 대체 파리를 왜 갔냐고 하실 텐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망한다를 제대로 배우려면 역시 파리를 볼 필요는 있으니까 파리를 아예 외면하고 있진 않습니다. 저는 며칠 전 정말 최악의 광경을 두 눈으로 봤거든요. 파리의 생강에서 열린 트라이애슬론 경기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정말 끔찍했어요. 먼저 파리 시민들의 반응에 놀랐어요. 아침 7시 30분이었는데도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더라고요. 창틀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까지 있었어요. 질서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죠. 저러다가 누가 떨어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했는데 제대로 통제도 안 되고 아주 난리더라고요. 다들 직접 본 수질은 어떻냐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문제는 정말 심각했어요. 파리에 처음 왔는데 생강에서 냄새가 나더라고요. 정말 더러워 보였죠. 한국에서도 수영대회가 있었다고 해서 찾아봤는데 한강에서 열린 수영대회 때는 물 한 컵당 세균이 30마리 정도였대요. 그런데 생강은 3,000마리나 됐다니까요. 장구벌레도 더러워서 못 살 것 같은 곳에 선수들을 넣어 경기하게 하다니 정말 믿기 힘들었어요. 경기 후 구토하는 선수들을 보고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이건 단순한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선수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잖아요. 경기 직전까지도 수질이 안 좋아서 기준치에 안 맞으면 장소를 옮기든가 했어야 하는데 강행한 건 정말 무책임해 보였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만난 일부 선수들은 괜찮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작년 테스트 이벤트에서도 아프지 않았다는 선수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건 아마도 긍정적인 사람들만 인터뷰에 응했기 때문일 거예요. 실제로는 많은 선수들이 우려하고 있었고 며칠 후면 전염병 같은 더 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일을 보면서 올림픽 하나로 국가 이미지가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경우는 나빠지는 쪽이었죠. 미식의 나라, 문화의 나라라는 이미지는 온데간데 없고 더러운 강에서 경기를 강행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만 남은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LA 올림픽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선수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고 환경에 대한 고려도 정말 중요하다는 걸 배웠죠. 우리는 절대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파리의 실수인지 능력의 한계인지 모를 지금 이 사태를 교훈 삼고 평창의 장점을 배워서 역대 최고의 올림픽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LA 올림픽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는 진정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노력할 테니 응원 많이 해주세요. 조만간 올림픽 운영을 배우기 위해 미국 올림픽위원회 직원들 모두가 한국도 방문 예정인데 한국 방문 후에 또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파리올림픽 견학을 위해 프랑스에 출장을 간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신입 직원 사연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상 감동저장소였습니다.